12권 문중 2년 2월 7일 신미 5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의정부에서 종묘의 제사 때 교회를 신좌의 오른편에 설치하도록 청하다. 삼가 주례를 상고해보건대 제후의 제사에는 오른편에 조궤가 있고 본주의 제사의 의식과 종묘의 협향이에는 좌석마다 모두 의석과 포연 괴순을 설치하고 완석 분순을 더 설치하며 오른편에는 조기를 설치하고 새벽에 강신한다고 하며 신주를 받들고 나와 문 밖의 신악에 나아가서 좌석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주에는 신주를 받들고 궤 뒤의 신악 안에 나아가서 궤를 열고 좌석에 설치하는데 서쪽으로서 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종묘의 제사마다 집사자가 제사의 의식을 상고하지도 않고 궤를 신좌의 뒤에 설치했으니 그러므로는 옛날의 제도에 의하여 궤를 신좌의 오른편에 설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조궤는 아로색인 안색이며 협향의는 합제의이고 의석은 병풍을 친 자리이며 보연 궤수는 가장자리 선을 수놓은 부들 자리이며 완석 분수는 잡색선의 완골 자리이다. 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2월 7일 신미 6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나이 70이 된 조신이 스스로 사면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청하다. 정통 5년에 이조에서 청하기를 대소 조신들은 70세에 치사하되 반드시 스스로 청하기를 기다려 그제 해직하도록 하소서 했으며 정통 8년에는 이조에서도 아뢰기를 조사에서 나이 70세가 된 사람이면 사면을 자청하는 것이 미편하니 그무에는 관례에 따라 당연히 치사할 사람은 본조에서 계문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그 후에는 스스로 사면함을 기다리지 않고서 이조에서 장부를 살펴보고는 계문하여 산직에 두게 됩니다. 신등이 삼가 전구를 상고해보니 송나라 인종 때의 조정의 인원이 관직에 있으면서 나이 70세가 되었는데도 치사하지 않은 사람은 유사에서 때대로 장부를 살펴보고 거행할 것입니다 하니 하리막사 호숙은 말하기를 염치를 기르고 풍속과 교화를 후하게 하는 데는 마땅히 순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일체를 이조의 의견으로서 종사하려고 하니 자못 노인을 우대하고 공로를 권장하는 뜻이 아니므로 마땅히 그 법을 조금 늦춰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을 하게 하여 아름다운 절개를 보전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조정에서 그 말을 가상히 여겨 이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또 명나라 제사 직장에는 무릇 관원이 나이 70세에 만약 과연 정신이 혼곤하면 그들에게 서울에 와서 면대해 상주하도록 허가하고 만약 본부의 사조를 준과하여 서로 같으면 그제야 이직하도록 허가하였으니 그렇다면 송나라 제도와 지금의 중국 조정의 법도 또한 자청하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치사하도록 허가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조신으로 나이 70세가 되면 관례에 따라 마땅히 치사해야 할 사람은 옛날과 다름이 없이 스스로 사면하도록 허가하고 해당 관사에 내려보내어 상세히 고액을 가하도록 하여 만약 그 사람이 과연 정신이 쇠모하여 임무를 감내하지 못한다면 관직을 사면함을 청하여 몇 년을 휴양하도록 하고 그들 중에서 명망인 평소보다 더 높아서 능히 이의 유무 간에 관계할 수 있고 정력이 쇠하지 않아서 직사를 맡길 만한 사람은 특명으로 그 전대로 취직하도록 한다면 국가에서 신하를 대우하는 의리와 신하가 자처하는 도리도 거의 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나라의 의사 대부 장구가 늙어 위독하여 사면하기를 청하니 무제가 상대부의 녹을 줘 집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게 했으며 위나라 명제 때에 위전예가 나이 70세가 넘은 이후로서 직위를 사양하니 태중대부로 임명했으며 신나라 좌복냐 유이가 나이 70세가 되었음을 고하니 광록경으로서 사제에 돌아가게 했으며 당나라 비서감 우세남이 치사하니 은천광록대부 홍문관 학사를 임명했으며 송나라 오복냐
이방이 연로하였음을 청하니 사공에 임명하여 치사하도록 했으며 오나라 대덕 7년에는 중서성에서 아려 교지를 받들었는데 그 후에는 측근이나 지편전이나 할리몬이나 그 외의 내관과 외관들은 연기가 70세에 이르면 산품이하의 권호는 1등 산관을 보태해 주어서 한가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역대에서 연로하여 사직하고 집에 돌아가기를 청하는 신하에게 대개 모두 자기와 복록을 후하게 주어 노인을 대우하는 의리를 보였으니 지금도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그늙은 신하들이 사퇴하는 날을 당해서는 산품 이하에게는 그 본직의 1계급을 더 주고 2품 이상에는 임금의 윤호를 얻어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정통 5년은 1440년 세종 22년이고 정통 8년은 1443년 세종 25년. 치사는 종이품 이상의 대신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벼슬자리에서 관직을 그대로 뗀 채 물러나던 일이다. 당시에는 녹봉이 그대로 지급되었다. 문정실록 12권 문정이년 2월 8일 MC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황희의 졸기. 영의정 부사로서 그대로 치사한 황희가 졸하였다. 황희는 장수현 사람인데 자는 구부이며 판강릉 부사 황군서의 아들이다. 출생에서 신기가 보통 아이와 달랐는데 고려 말기에 과거에 올라서 성균관 학관에 보직되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시며 선발되어 세자 우정자를 겸무하고 조금 후에 예문 춘추관을 맡았다가 사헌감찰과 우섬유에 전직되었는데 어떤 일로 경원 교수관으로 겸직되었다. 태종이 사직을 안정시키니 다시 섬유의 벼슬로서 불러 돌아왔는데 어떤 일을 말하였다가 파면되었는데 조금 후에 우보궐에 임명되었으나 또 말로써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파면되었다. 형조, 예조, 병조, 이조 등 여러 조의 정랑을 역임하였다. 이때 박승명이 지신사로서 오랫동안 기밀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사면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이 경과 같은 사람을 청거해야만 그제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박승명이 황희를 청가해서 갑자기 도평의사 경력과 병조 의량으로 천직되었다. 그가 아버지 상사를 만나니 태종은 승추부가 군무를 관장하고 또 국가가 사고가 많은 이유로서 무관의 100일에 기복 출사시키는 제도를 권도로 따르게 하여 대호군에 임명하고 승추부 경력을 겸무하게 하였다. 우사간 대부로 승진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좌부대원에 발탁되었는데 마침내 박승명을 대신하여 지신사에 임명되었다. 후하게 대후함이 비할 데가 없어서 기밀 사무로 오로지 다 하고 있으니 비록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임금을 뵙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러서 뵙도록 하였다. 태종이 일찍 말하기를 이 일은 나와 경만이 홀로 알고 있으니 만약 뉴슬된다면 경이 아니면 내가 한 짓이다 하였다. 홍구대신들이 좋아하지 아니하여 혹은 그 간사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다. 이때 민무구, 민무질 등이 권세가 크게 성하여 종지를 모해하니 황희는 이숙번, 이응, 조용무, 유양 등과 더불어 밀지를 받아 이들을 도모하였는데 태종이 일찍이 이르기를 만약 신중히 하여 빈틈이 없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여러 민시들이 마침내 실패하였다. 무자년에 목인회의 병고가 일어나니 황희가 마침 집에 있었으므로 태종이 급히 황희를 불러 말하기를 평양군이 모반하니 계엄하여 병고에 대비하라 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누구가 모주입니까? 아니 태종이 말하기를 조용이다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조용히 사람된 품이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하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후에 평양군이 옥에 나아가므로 황희가 목인회를 아우러 옥에 내려 대지를 하도록 청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과연 목인회의 계획이었다. 그 후에 김과가 죄를 얻으니 조용도 또한 공사에 관련되었다. 태종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친히 분변하니 정직한 것이 조용에게 있었다. 태종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목인의 병고에 경이 말하기를 조용은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하는 짓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니 과연 그렇다 하니 조용히 비로소 그 말뜻을 알고 물러가서는 감격하여 능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기축년 가을에 가정대부 참지의정부사에 발탁되고 겨울에는 또 형조 판서에 발탁되었다. 다음에 3월에 지의정부사가 되고 대사원에 천직되었다. 그 다음에는 병조 판서에 천직되었다가 예조 판서에 옮겼으나 병을 얻어 매우 위급하니 태중이 내이, 김조, 조청 등에게 명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고 안부를 물은 것이 하루에 2-3번이나 이르게 되어 병이 나았었다. 태중이 김조 등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니 참으로 재상이다. 그대들이 능히 병을 치료했으니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긴다 하고는 마침내 후하게 상을 주었다. 얼마 후에 어떤 일로 파면되었다가 을미년에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며 의정부 참찬과 호조 판서를 역임하고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병신년에 세자 이제가 덕망을 잃어서 태종이 황희와 이원을 불러서 세자의 무례한 실상을 말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세자는 경솔히 변동시킬 수 없다고 여겨 이에 이르기를 세자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큰 과실은 아닙니다 하였다. 태종은 황희가 일찍이 여러 민씨들을 제거할 의논을 주장하였으므로 세자에게 붙어서 민씨의 원한을 풀어주고 후일의 터전을 삼으려 한다는 이유로서 크게 성내어 점점 멀리하여서 공조 판서에 임명하였다가 다음에는 평안도 도순 문사로 내보냈었다. 무술년에 판한승 부사로 불러서 돌아왔으나 세자가 폐위되니 황희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교화에 편출시키고는 모자를 함께 거치하도록 허가하였다. 대신과 대관들이 죄주기를 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태종이 황희 생길 오치선을 겸소에 보내어 말하기를 경은 비록 공신이 아니지만 나는 공신으로 대우함으로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보아서 하루라도 나의 좌우에서 떠나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신과 대관들이 경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양경 사이에는 거처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경을 경의 향관인 남원에 옮겨두니 경은 어미와 더불어 편리할 대로 함께 가라 하고는 또 상부의 명하에 압송하지 말도록 하였다. 오치선이 복명함으로 태종이 묻기를 황희가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오치선이 아뢰기를 황희의 말이 살가죽과 뼈는 부모가 이를 낳으셨지만 의식과 복종은 모두 성상의 언덕이니 신이 어찌 감히 언덕을 배반하겠는가. 실상 다른 마음은 없었다고 하면서 마침내 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니 태종이 이미 시행하였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황희가 남원에 이르러 쓰는 문을 닫고 빈객을 사절하니 비록 동년 친구일지라도 그 얼굴을 보기가 드물었다. 태종이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서 이민년 2월에 불러서 서울에 돌아오게 하였다. 황희가 태종을 알려나고서 은하니 세종이 곁에 모시고 있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풍량에 있을 적에 매양 경의 일을 주상에게 말하였는데 오늘이 바로 경이 서울에 오는 날이로다 하고는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고 과정과 고신을 돌려주게 하며 세장에게 부탁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10월에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고 예조 판서에 전직되었다. 가운데에서 기근이 있었는데 관찰사 이명덕이 구황의 계책을 잘못 썼으므로 황희로서 이를 대체시켰더니 황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율하였다. 세종이 이를 가상히 여겨 숭정대부 판욱은 도총제부사에 승진 임명하고 그대로 관찰사를 삼았다. 다음에 6월에 불러와서 의정부 찬성에 임명하고 대사원을 겸무하게 하였으며 이조 판서로 전직하였다가 마침내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되고 판병조사를 겸무하게 되었다. 세종이 어느 날 황희를 불러 이를 의논하다가 황희에게 이르기를 경이 평소에 있을 때에 태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황희는 곧 한나라의 사단과 같은 사람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셨다. 하고는 주하이정과 세자 사에 승진시켰다. 황희가 평안도 순문사가 되었을 적에 행대 이장손이 대등한 예로서 황희를 모욕하고 황희와 더불어 서로 걸장을 올려 논핵함으로 태종이 양편을 화해시켰었는데 후에 황희가 정권을 잡으니 이장손은 통진 수령으로 교대를 당하게 되었다. 황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서 명성이 있었다 하고는 청가의 헌납으로 삼았고 또 청가의 사인으로 삼았었다. 황희는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불사를 행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래에 따랐다. 때마침 임금이 세자를 장차 북경에 입조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황희를 기복시켜 보행을 삼으려고 함으로 2-3번 사용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무부에서 황희가 동산 영리에 뇌물을 주는 것을 받았다고 탄핵함으로 황희가 또 사용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겨울에 평안도 도 철제사가 되어 약산의 성틀을 정했는데 황희는 약산이 여충지에 있으므로 영변 도호부를 설치하여 도절제사의 본용으로 삼았다. 황희가 하혈하는 병을 알아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자 세종은 내이 노중래를 보내어 포백을 가지고 요동으로 가서 명의에게 묻도록 하였다. 경술년 12월 태석균의 일로서 파면되었으나 신해년 9월에 이르러 영의정 부사에 임명되었다. 임자년에는 나이 70세가 되자 전문을 올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있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괴장을 하사하였다. 또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이 얼지 않아 음양을 조화시키는 직책에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서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무원년 겨울에는 또 천둥이 일어난 병고로서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신유년에는 세종께서 황희가 열로하니 다만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회하도록 명하니 황희가 파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고 개해년 겨울에도 사직을 청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얼축년에는 또 큰 일 외에 보통 행하는 서문은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기사년에 본직으로서 치사하니 명하여 이품의 복록을 주어 그 평생을 마치도록 하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가서 묻도록 하였다. 이때 와서 대단치 않은 병으로 조울하니 조회를 3일 동안 폐지하고 관청에서 장사를 다스렸다.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 탄식하여 서로 조문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이서와 여러 관사의 복례들도 모두 전을 베풀어 제사를 지냈으니 전고에 없었던 일이다. 일찍이 유서를 지어 자손들에게 보이기를 내가 죽은 이에는 상정의 예절은 한결같이 가래에 의거하되 본토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능력과 분수에 미치는 대로 집의 형세에 따라 알맞게 할 뿐이며 허식의 일은 일체 행하지 말라. 가래의 음식에 관한 절차는 질병을 초래할까 염려되니 존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억지로 죽을 먹도록 하라. 이미 시행한 가법에 따라 불사는 행하지 말고 빈소에 있은 지 7일 동안은 요전하는 것은 가래에 없는 바인데 부처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꾀를 내어 사사로이 하는 것이니 행할 수 없다 하였다. 황희는 관후하고 침중하여 재상의 식경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후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리면은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이를 의논할 적엔 정대하여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썼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이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정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조정의 예전 제도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고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올렸으니 비록 다 따르지 않았으나 중지시켜 막은 바가 많았으므로 옛날 대신의 기풍이 있었다. 옥사를 의정할 적에는 관용으로서 주견을 삼아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차라리 형벌을 경하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재상이 된 지 24년 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이라 하였다. 늙었는데도 기력이 강건하여 홍한 백발을 바라다 보면 신성과 같았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송나라 문노공에 비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제가 단점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모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처의 형제인 양수와 양치의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자 황희는 이 일이 풍문에서 나왔다고 글을 올려 변명하여 구하였다. 또 그 아들 황지신에게 관청에서 몰상 과전을 바꿔주려고 하여 또한 글을 올려 청하기도 하였다. 또 황중생이라는 사람을 서자로 삼아서 집안에 드나들게 했다고 해 황중생이 죽을 죄를 범하니 곧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는 변성하여 조라고 하니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졸한 지 5일 만에 임금이 도승지 강맹경을 보내어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황희를 세종의 묘정에 배양하도록 하는데 어떻겠느냐니 김종수 정군 호등이 아뢰기를 황희는 수상이 된 지 20여 년 동안 비록 전쟁에서 세운 공로는 없지만은 임금을 보좌한 공로는 매우 컸어 대신에 채통을 얻었으니 선왕에게 배양시킨다면 사람들의 청문에 충분할 것입니다 했다. 명하에 세종의 묘정에 배양시키게 하고 익성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사려가 심원한 것이 이기고 재상이 되어
종말까지 잘 마친 것이 성이다. 아들은 황치신, 황보신, 황수신이다. 종지는 종파 지파이고 무자년은 1408년 태종 9년이고 공사는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이다. 기축년은 1409년 태종 9년이고 을미년은 1415년 태종 15년이고 병신년은 1416년 태종 16년 무술년은 1418년 태종 18년 양경은 한승과 계승이고 이민년은 1422년 세종 4년이고 풍량은 이궁이 있는 곳이고 주상은 세종을 말하며 사단은 중국 한나라 원제 때 시중으로 있던 명신인데 원제가 가장 사랑하는 후궁부 소이의 소생 공양이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세자를 패하고 공왕으로 후사를 삼고자 하므로 사단이 극력 간화에 마침내 패하지 아니하였다. 행대는 행대감찰이고 보행은 세자의 행차를 보자 하는 임무이며 경술년은 1430년 세종 12년이고 신해년은 1431년 세종 13년이며 임자년은 1432년 세종 14년이고 무오년은 1438년 세종 20년 신유년은 세종 1441년 세종 23년이고 개해년은 1443년 세종 25년이고 을축년은 1445년 세종 27년 기사년은 1449년 세종 31년이고 요전은 산소에 차려 놓은 재물을 말하고 문노궁은 문언박이고 풍문은 관리의 부정이나 부녀자의 비행을 소문만 듣고 대간에서 사실을 조사하던 일인데 배단이 많았으므로 나라에서 국법으로 건지하였다. 풍문 공사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서북지방의 영강 군업들이 수지를 입다. 처음에 서북지방의 영강 군업들이 지난해 큰 물로 인하여 논의 벼와 들판의 풀이 진흙 모래에 잠겨 버렸으며 남은 것도 또한 더러운 먼지를 띠고 있어 이것을 가축이 먹으면 피곤하여 죽으니 경우와 전마가 공사간에 거의 없어졌다. 정량군에서 길들이고 있던 말도 본 뒤 20필이었는데 죽은 것이 10마리 중에 9마리나 되고 그 외의 군현의 인가와 요동과 야인의 땅에서도 모두 이와 같하다. 야인 중에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이때에 정병 200기만 거두어 2만주 등의 궁혈에 들어간다면 파리한 사람과 피곤한 가축을 일거에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만주와 동복, 화복 등이 일찍이 거짓으로 달짜라 이끌고 여러 번 요동에 침구하여 변방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으므로 그들이 와서 토벌할까 두려워하여 본래 거주하던 소자로부터 아미하, 아파리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강계, 위원과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겨우 2-3일 노정뿐이었다. 이 무리들이 개축년에 북방을 정벌한 이후에는 왕래하지 않더니 지금 연사의 기근으로 인하여 1500호를 주의하여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와서 쌀과 소금을 요구하면서 길이 왕래가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국가에서는 그대로 따르면 계속하기가 어렵겠으며 따르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한 말의 곡식을 주고 강변의 성 밖에 술과 밥을 조금 접대하고 위유하여 보내었는데 저들이 자꾸 받으려고 갔다가는 다시 와서 기필코 구차하게 얻고자 하였지만 우리도 또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변방의 저축이 구황에 다 없어졌으므로 이를 어렵게 여겼었다. 이때 중국 사람으로서 사로잡힌 사람이 많이 따라서 왔는데 지위원 군사 장집은 담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라 그들이 중국 사람인 줄을 알고서 전복을 갖추어 입고 사조를 거느리고 나가서 중국 사람 양철 등을 빼앗아 성에 들어왔다. 그 주장이 금대를 취하여 띄고서 장집에게 이르기를 너는 중국의 관인인데 단련사가 어떻게 무리하기를 이같이 하는가 하므로 장집이 꾸짖기를 너는 천자의 장명을 받고도 천자의 인민을 사로잡았으니 이는 적기인데 감히 관인이라 이끌느냐 하니 주장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였다.
장집이 전후에 빼앗은 중국 사람이 20여 명이나 되니 야인에게 붙들렸던 사람은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장집의 사람된 품을 장하게 여겼으나 조정의 은호는 경솔한 짓이라고 여기고 마침내 감사에 평강한 바가 되었다. 동복 화복은 동범찰의 아들로서 오랑캐 중에 효용한 자이었다. 평안도의 한 도는 태평이 계속된 이래로 야인이 와서 복종함으로 변경에는 근심이 없고 민물이 번식하여 산꼭대기와 물가까지도 전지를 개간하여 남김이 없었다. 세종초년에 인민의 많음은 경상도에 다음 갈 정도였고 다른 여러 도에서도 따라가지 못하였다. 북방을 정벌한 이후로는 변방의 사무가 날로 많아져서 축성의 노구와 방수에 기묘한 일 위에 기근과 질병까지 더 보태졌다. 또 도질제사를 혹은 두기도 하고 혹은 혁파하기도 하며 혹은 좌도 우도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합쳐 일도로 만들기도 하며 혹은 감사가 이를 겸무하기도 하고 혹은 재성이 이를 영술하기도 하면서 군령을 옮기고 진을 설치하여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다. 예리하여 16, 7년 동안 사망하고 유리한 백성이 10명 중에 6, 7명은 될 정도이었다. 전지는 마침내 풀이 무성하게 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쓸쓸하며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모두가 세상에 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었다. 임금이 저기하자 행성을 쌓는 것을 정지하고 수주를 적당히 줄이고 토인을 모집하여 뽑아서 갑사와 총통이로 삼아 관직을 임명하고 능록을 주니 사람들이 방수에 가기를 좋아하고 밀력이 소생하게 되었는데 관찰사 정의안이 음식을 준비하고 주막을 꾸며서 빈객의 여행자에게 아첨하고 명성과 칭찬을 좋아하니 도내가 더욱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개축년은 1443년 세종 15년이고 민물은 백성과 물건이고 행성은 변경지방의 적을 막기 위해 직선으로 쌓은 성이다. 토인은 그 지방 사람을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9일 계이후 첫 번째 기사. 풍은 내우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9일 계이후 두 번째 기사. 사원수의 주고에 불이 나니 승기 권준에게 명하여 가서 불을 끄도록 하다. 사원수는 궁중 안에서 쓸 주류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9일 계유 세 번째 기사. 감사가 수령을 겸무하여 아내를 거느리고 임지로 가는 법을 의논하다. 임금이 김종서 정분 허후와 강명경 등을 인견하고 의논하기를 각도의 감사가 수령을 겸무하여 아내를 거느리고 임지로 가는 법은 대소의 신하들이 그 폐를 말하는 이가 많은데 지금 감사 세 사람이 채차되어 파직되었으니 가권을 거느리고 임지로 가는 법을 다시 1주년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종서 정분 허후 등이 아뢰기를 대제 사람의 심정은 이미 시행한 법에 익숙해져서 그 새로 만드는 일은 꺼리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감사가 3년을 잇는 법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투 그 폐를 말하지만 사람을 임용하는 방법은 그 소임에 오래 있게 하는 것이 기중합니다. 전일에 감사가 1주년만 있을 때는 무릇 형옥에 관계되는 일과 백성의 생활에 고통되는 일을 겨우 알만한 때에 가서 문득 그 기한이 차게 되었으니 동서양계의 감사요 또한 한 가지의 예입니다. 양계에서는 감사가 수령을 겸무하여 아내를 거느리고 임지로 가는 것이 이미 오래되어 폐해가 없었으니 어찌 유독 다른 도에만 폐해가 있겠습니까? 그전대로 따라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은 아뢰기를 전일에 신에게 명하여 이 일을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남지와 안승선 등은 말하기를 감사가 수령을 겸무하는 폐해는 신등이 비록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지만은 성상께서 그 폐해를 환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말한다면 대저 수령을 겸무하는 관직은 모두가 토지가 넓고 백성이 많으니 비록 목사와 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더라도 오히려 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판관 한 몸으로서 감사의 일에 진퇴하면서 왕래하는 사객을 지배하는 일에도 여가가 없을 것이니 어찌 능히 관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펴고 친히 관국을 징수하고 방출하겠습니까? 1주년의 편리한 것만 갖지 못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가 수령을 겸임하는 패단은 여러 사람들의 말하는 바이다. 계획이 여러 사람의 뜻에 따르면 천심에 합하게 되므로 내 뜻은 다시 1주년을 행하는 것이 결정하였는데 지금 대신들이 모두 임기를 오래 지속하는 것을 편리하게 여기니 잠정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군자감은 군량을 제작하는 창구이므로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은데도 여염에 끼어 있어 담이 무너졌으니 마땅히 담을 쌓아서 도적을 방비하고 화재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강명경은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창고는 모두 벽돌로서 벽을 만들고 석회로서 발랐으니 본국의 창고도 또한 벽돌을 구워 벽을 쌓고 석회를 사용하여 바른다면 비록 화재가 있더라도 또한 연소되지 않을 것이고 벽을 뚫고 훔치는 도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과연 이와 같다면 의정부로 하여금 마감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봉하에 설치는 변방의 경부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높은 산에만 있게 되는데 대저 산이 높으며 아침 저녁에 안개가 끼어 어두워서 앞을 환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 산천이 험조하니 마당이 높은 산이 아니면 멀리 바라볼 수가 없겠다. 그러나 꼬불꼬불하고 멀어서 적당하지 못한 곳과 작은 산으로도 적당한 곳이 간혹 있으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이내 각도의 감사에게 유시하여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친히 살펴서 아뢰도록 하소서 하였다. 김종서 등이 또 아뢰기를 본조 인구의 수요는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의 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서울과 지방의 인정이 숨겨져서 누락된 것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영리 등도 또한 군안에 등록되지 않았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경등의 연호는 옳다. 그렇게 하면 호구가 저절로 나타나고 숨고 빠지는 인정이 없겠는가? 옛날에 호패의 법이 있은데 무슨 이유로 중지되었는가 하였다.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군대의 정원은 6, 7만 명에 차지하느니 소신이 밤낮으로 이를 생각해 보아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외방의 한량 중에는 군역이 없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참근대 초록하여 부병으로 삼아서 각기 그 업에 소속시켜서 그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은 서울로 올려보내어 시비학회하고 무죄가 없는 사람은 그 출근이 많은 것으로서 상관직을 주어 군대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호패의 법은 행하여 폐해는 없습니다마는 백성들이 그 법을 싫어하여 지방과 서울에서 떠들썩함으로 부득이해서 마침내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패의 법은 졸련히 다시 행할 수는 없지만 그 호구의 법은 병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사원수의 술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대저 화재는 뜻밖의 나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내 섬시에서 잘못하여 불을 냈는데 모두 말하기를 노비들이 창고 속에 재물을 훔치고는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고의로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앤 것입니다. 하므로 그때 이를 국문했으나 또한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심정은 거짓이 많으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의금부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즉시 의금부에 명령하여 국문하도록 하였다. 동서 양계는 평안도 함길도이고 인고의 법은 인구의 유망을 막고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감시하게 하던 법이다. 10호의 통주 1인을 50호의 두목 1인을 100호의 총패 1인을 두어 매 호의 남녀 노소를 모두 호적에 올려서 그 유리한 것을 방지하였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차게 하던 신분을 증명하는 패인데 앞면에는 성명, 나이, 난해, 간지, 신분, 거주들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아의 낙인을 찍었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2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해의 등에 몇 겹으로 둘레가 보이었는데 동쪽 등에서 서쪽으로 들리고 있었으며 빛깔은 무지개와 같았다.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2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선농제는 동교의 제단에서 신농시, 후직시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지내던 제사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금가의 임무를 삼품관에게만 맡기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금가를 맡아서 대가의 앞뒤를 호위하는 데는 마땅히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으로서 임명해야 할 것인데 지금 반드시 삼품관을 임명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선택이 정밀하지 못하여 혹은 그 직위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거무에는 삼품관의 사람이 없으면 사품관이 적당한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금가는 소리내어 행인을 금지하는 관직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날씨가 추워 주다래를 연기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신등이 들으니 내일 영릉에 날아가서 주다래를 행하신다는데 오늘 기후가 추워서 길이 얼어 험하니 보름날을 기다려 너을 알련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다리는 인산 뒤 3년상 안에 아무 때든지 혼전이나 산릉에서 낮에 지내는 제사의식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헌납 조원희가 윤잠과 김지를 탄핵하기를 청하다. 도관 주하랑 윤잠이 지조사 안승효가 상피의 처지인데도 종부시 판관으로 승진 임명하였으며 윤잠도 또한 지2조 강명경 처의 당형제이기 때문에 강명경에게 상피할 처지가 있는데도 관계를 뛰어넘어 승진시키기를 이같이 했으니 탄핵하기를 청합니다. 또 김질도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질은 내가 마땅히 개정하겠다. 윤잠은 그 날에 숙직을 제수한 사람이 이 사람에 그치지 않았는데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조원희가 아뢰기를 이조에서 상피할 사람을 천망하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이를 용서하고 주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외람되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는 죄가 없고 윤잠은 내가 그것을 개정하겠다 하였다. 상피는 친족 또는 그 외의 관계로 같은 부서에서 벼슬 하는 일이나 청송, 시관 같은 것을 피합니다. 당형제는 종형제이고 수직은 품계는 낮고 관직은 높은 경우에 그 관직 앞에 숫자를 붙인다. 문종실 12권 문종 2년 2월 1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황희에게 사죄하는 교서. 이보다 앞서 황희, 허조, 최윤덕 신계 이수를 세종의 배양하는 사람으로 삼았는데 이때 이르러 모두 사당에 사죄하여 배양한다는 뜻을 유고하였다. 황희에게 내리는 교수는 이러하였다. 상은 3년의 슬픔을 다 마쳐야만 그제야 태묘에 승부하게 되고 신하는 한마음으로서 보조하였으니 어찌 영왕에 추배하지 않겠는가. 사사로운 언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로 옛날의 전장을 상고하였다. 경은 풍채가 고상하고 기우가 광심하였다. 조수의 경고함은 튼튼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학문의 발음은 탁월하게 매우 높았다. 진태가 모두 의리에 합하고 희로는 기색에 나타나지 않았다. 휴휴한 포용성이 있는 도량으로서 건건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충성심을 품었다. 때마침 창성한 때에 즈음하여 일찍이 황조를 만나게 되어 이목의 관직이 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저절로 숙정되고 후설의 임무에 있음으로써 임금을 인도함이 매우 많았었다. 임금을 보좌하여 흉무를 저지함으로써 왕실의 화환을 조용히 제거하고 충직하여 참재성으로서 명주의 지우를 깊이 입었었다. 두도의 절제사가 됨으로써 이속을 두려워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했으며 육부의 판서가 됨으로써 정치는 다스려지고 배단이 없어졌다. 중국의 사명에 전대하고 묘당의 논사에 참찬하였다. 소국께서 의지하여 신복으로 삼으셨고 사림이 우러러보아 태신 북두처럼 여겼었다. 반열이 일품에 올랐으니 높다랗게 군부의 가운데 거처하였고 지위가 3태까지 거쳤으니
엄연히 서관의 표준이 되었었다. 큰일과 큰 의논을 결정할 적엔 의심나는 것을 고철함이 실로 시기와 같았으며 좋은 꾀와 좋은 계획이 있을 적엔 임금에게 고함이 항상 약속보다 먼저 하였다. 임금을 과실이 없는 처지에 있기를 기필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요란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었다. 법도는 변경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논의는 충후에 따르기를 힘썼다. 정권을 잡은 뒤 16년에 인재가 조감의 명식으로 들어오고 수상이 된 지 24년에 국가의 편안함이 반석같이 견고하게 되었다. 9번이나 고시를 관장하였는데도 모두 선비를 얻었다고 일컫게 되고 10번이나 사직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오히려 임금이 나를 보필하라고 말하였다. 병이 있으면 약과 음식을 반드시 나누어주고 노인을 우대하여 교회장을 내리었다. 몸을 사슬에 섬겨서 충의가 더욱 독실하였고 수명은 90세가 되어 덕망과 주의가 모두 높았었다. 오래도록 군주의 고갱이요 참으로 반가의 주석이었다. 바야흐로 내가 상중에 있던 처음에 마침 경이 치사하는 촉이었다. 그러나 큰 정사는 반드시 나아가서 계획을 묻고 어진 정성을 힘입어 길이 의비하려고 하였는데 어찌 갑자기 세종을 따라가는 뜻을 이루어 나로 하여금 거울을 잃어버린 탄식을 일으키게 하는가. 대신이 나라를 돕는 마음은 응당 생존과 사망에 간격이 없을 것이고 군주가 덕망을 존숭하는 언저는 마땅히 처음에서 끝까지 완전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영예를 논하여 그대로 하여금 종사의 바늘에 오르도록 한다. 공종을 기록하여 차례대로 제사하니 주고와 함께 바로잡음을 바랄 수 있고 고후에게 고하여 상스를 내리게 하니 언반으로 하여금 좋은 점을 독차지하지 말게 할 것이다. 오히려 정백이 이 총장을 받기를 기대한다. 허조에게 내리는 교서는 이러하였다. 충성을 다하여 세상을 유익하게 하니 비상한 공적을 능히 나타내었으니 공로를 기록하여 제사를 지내니 마땅히 막대한恩전을 베풀어야 하겠다. 이것이 곧 나라를 보유하는 큰 규모이고 또한 조정에 있는 공론일 것이다. 경은 마음가짐이 공경스럽고 근신하며 행동하는 것이 방정하고 엄격하였다. 학문은 연원을 연구하였으니 이미 본체의 밝고 신령에 적응하였으며 충량은 관대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능히 세상을 돕고 백성을 교도하였었다. 때마침 좋은 시절을 만나서 일찍이 양력을 전장하였었다. 간탁은 진실로 여러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고 언우는 더욱 소고의 시대에 융성하였다. 순간의 예의를 순서대로 하고 이부의 전주를 공정하게 하였다. 낭려에 진정하여 만세의 함께 참시하는 바가 되었고 고금을 짐작하여 한 시대의 전미를 얻었었다. 고갱의 직책을 맡고 간패의 성심을 털어놓았었다. 부지런히 건실하여 관직에 처하고 조심스럽게 두려워해서 사무에 임하였다.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고하여 그 군주를 요순으로 말하기를 기필하였으며 인의가 아니면 상시 진술하지 아니하여 이 세상을 한당으로 만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었다. 사조에 그 노체를 다 바치고 일절은 시정토록 변하지 않았었다. 진실로 건건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은 왕신이고 또한 휴휴하여 포용성이 있는 군자이었다. 공로와 덕망을 비교한다면 경과 같은 이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러므로 원사의 바늘에 오르게 하고 비공의 제사에 배양되었다. 명령을 받아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였으니 마땅히 유명의 간격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고후에게 명하여 상스를 내리게 하였으니 모두 영구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최윤덕에게 내리는 교수는 이러하였다. 적이 들어옴을 막아내고 외모를 방비하였으니 신하의 큰 훈궁이 능히 나타나 있으니 덕망을 존숭하고 공로에 보답할 것은 선왕의 이전을 상고하였다. 이것은 공공의 의리이고 사사로운 은혜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경은 장문에서 나고 무과에서 발탁되었다. 용명은 만인의 적을 호령하고 식견은 육도의 기리학을 통달하였다. 우리 세종을 섬겨 임금의 권애를 받아서 조정에 들어와서 병병을 맡아서 군사를 통솔하되 은혜와 위엄으로써 하고
외직에 나가서는 번유를 맡아서 적군을 담소 가운데서 물리쳤다. 몸가짐에는 청검의 덕이 있고 행군 하는 데는 기율이 엄격함이 있었다. 옛날에 동쪽을 정벌할 때는 경이 부수가 되었었다. 진군을 하지 않고 앉아서 경상을 진압하고 작전 계획에 참여하여 제군을 지휘하였었다. 북쪽 오랑캐가 침범하게 되니 변방의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했었다. 경에게 전제의 임무를 맡겨서 우리 문주의 군대를 정돈시켰더니 선의에 의한 주벌을 봉행하여 진군함이 마치 봄이 썩는 것처럼 돌진하였다. 여러 들어온 오랑캐를 다 죽이고 적의 소굴을 주에다 소탕하여 뒤집어 버렸다. 나라의 위력을 먼 지방에 드날리고 백성의 가치를 강도에 안정시켰었다. 정상자리의 지휘를 승진시키니 원수의 고갱과 같았으며 변방에 머물러 지키니 북방의 방비가 튼튼하여졌다.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 국가의 무겁고 가벼운 모든 일에 관여하였다. 전장에서 세운 공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특수한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묘하는 날에 사당에 시위하는 반열에 참여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이미 정성을 다하여 선후를 보살폈으며 보필하였으며 유명히 간격이 없어 후인에게 복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신객에 내리는 교수는 이러하였다. 충정에 독실하여 힘든 일에 종사하였으니 실로 시대에 응한 양조가 되었으며 공종을 기록하여 제전을 만들었으니 마땅히 함께 향사하는 총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실로 성규에 따른 것이고 사이에서 나오면 아니다. 경은 단정하여 지조가 있고 청계하여 허식이 없었다. 학문은 경사의 글을 궁구하였으며 식견은 고금의 병고에 관통하였다. 장을 봉하고 소를 올리니 널널한 간신의 기풍이요 의견을 올리고 계획을 진술하니 당대가 모두가 당세의 사무에 절실하였다. 하루에 3번 접견하는 은총을 가까이 받고 여러 사람이 첨앙하는 반열에 발탁되어 있었다.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시행은 태평의 치구를 장식하고 쓰이는 것은 학문이므로 전포는 국량의 자질을 다 발휘하였다. 훌륭한 공적은 한 시대에 뛰어났으며 좋은 명성은 후세에 떨쳐졌다. 특별히 종묘에 종사하는 바늘에 승진시켜 공로에 보답하는 의제를 내려준다. 좋은 은전을 베푸노니 정리와 예문이 이에 알맞았다. 살았으는 방국의 보필이 되어 이미 함께 자리 잡은 기쁨이 있었고 죽었으는 묘정에 배식되어 오래 보존하는 명예를 함께 이루게 되었다. 연령이 없어지지 않거든 특별한 대우를 험량할지어다. 이수에게 내리는 교수는 이러하였다. 왕자는 반드시 스승 같은 선비가 있어야 하고 원시는 반드시 공제의 일어남을 받아야 한다. 그 때문에 석덕을 존숭하고 구인을 우대하게 되니 이것이 고금에 공통된 규정이여 실로 국가의 성대한 예절이다. 경은 천자가 단정하고 묵중하며 성행이 온화스럽고 순우하였다. 학문은 정미한 지경에 나아가고 어묵은 사법이 될 만하였다. 세종을 잠재에서 섬겼으니 간반의 구언이었다. 강론을 조용히 한 것은 대개 배움의 이익이 있었고 덕업이 성취된 것은 가르친 이의 공로가 아님이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임금께서 후대하여 하관의 장관으로 승진시켰다. 대우가 날로 후하고 총악이 더욱 융성하여졌다. 불행히 사망하였다 하니 추념이 매양 간절하게 된다. 부묘하는 날을 당하니 어찌 배양하는 의지를 거행하지 않겠는가. 군주와 신하 사이는 저승과 이승도 곧 같은 편이며 공로로서 사전을 만들게 되니 이미 선왕을 밝게 도왔으며 나라와 더불어 함께 기쁘게 되니 만세가 길이 향사를 받겠다. 사제는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주는 것이고 영왕은 세종이며 휴는 마음이 너그러우며 건건은 아부하지 않고 충직한 모양이고 황제는 태종을 말하며 이목은 그의 관직은 감찰을 맡은 벼슬이고 후술은 승지이고 전대는 외국에서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오로지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또는 응대함이며 묘당은 조정이고 참차는 참여하여 보좌함이며 소고는 세종이며 삼태는 삼정승의 자리이고 서관은 백관이고 시귀는 점치는 데 쓰이는
토풀과 거북을 말하며 약석은 약과 침이며 분경은 어수선하게 고침이며 조감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식견이고 사세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을 말한다. 고갱은 다리와 팔, 가장 중요한 시다라는 뜻이다. 의비는 의지하고 믿음이며 종사는 요정의 배양함을 말하고 공종은 원공을 말하고 고후는 태조를 이름이며 언바는 중국 은나라의 임금 반경을 말하고 양력은 사람을 시험하여 등용시키고 소우는 세종이며 춘과는 예조이고 전주는 인물을 전형하여 적소에 배정함이며 낭묘는 조정의 대정을 보살피는 전사이고 전미는 독차지한 칭찬이고 노최는 몹시 고달파서 파리함이며 일절은 변함없는 절개이고 원선은 원훈의 제사이고 비궁은 종묘이며 이전은 상도와 상규를 말하며 장문은 장수의 가문이고 육도는 중국 주나라의 태공망이 지었다고 하는 병서인데 문도, 무도, 용도, 호도, 효도, 견도의 6건으로 되어 있다. 병병은 병조 판서이고 번유는 절도사, 전제는 군무를 마음대로 처리함이고 원수는 임금이고 선후는 선왕이며 청계는 청렴하여 고립된 모양이고 전포는 진술이고 궁양은 학문을 연구하여 인격을 수양함이며 공제는 공업이고 어묵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이고 간반은 언나라 무정의 현신이며 하관은 병조이고 총악은 특별한 은택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세종의 상기이기 때문에 여러 대군들과 의승지 박중손에게 명하여 대자임에 가서 불사를 베풀게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2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삼도도 제자사 정분이 충청도와 서산 읍성, 경상도 울산 유등포의 석보와 사천 진성을 쌓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중천부사 조유래가 사직하기를 아뢰다. 지금 듣건대 사헌부에서 신의 조모 김씨가 허물이 있다는 이유로서 신을 훈련 제조에 개차하기를 청하였다고 했는데 신의 조부 조화는 이성 종주인 난신 박포와 틈이 있었으므로 박포가 거짓으로 조모의 실행이 있다고 여러 계제에 위에 계달하였던 것이니 이로부터 의혹이 전하여서 마침내 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저선을 옳게 여기는 일은 장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일은 단촉하게 되므로 조선의 헌구가 자손에게 미치면 점처럼 말감에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이 아닌 말로서 조모가 죽은 후 20여 년에까지 다시 과중한 의논이 일어나서 부끄러운 얼굴로 변명하게 되니 마음속으로 편안하지 못하여 신의 관직을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의 따님 경혜공주가 어릴 때 조유예의 집에서 제액을 피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수양하였다고 일컫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조유래가 이품의 관직에 이르게 되었다. 하점은 험이고 수양은 어린아이를 거두어서 키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양사자 할 목적이 아니고 귀인의 자녀를 돌보아 거두어 주는 것을 말한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판군기감사 윤처공을 나주등지에 내섬시 윤 정자재를 용인등지에 이조정랑 권효량을 충주등지에 종부 소윤 이교연을 아산등지에 보내어 전세를 징수할 때 불법한 일을 몰래 살피게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3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유환이 적은 서명과 노비 문안을 들여보내기를 명하다. 이금부 제조 박종우 한화 이사철 등이 아뢰기를 정의공주 집에서 나온 경술련의 유환의 편간에 적은 서명이 대체로 유환이 적은 것과 같으나 그
그 편지에 쓴 모양이 시원스럽지 않으며 진필과 같지 않은 듯합니다. 또 유수경이 도관사에게 말하기를 이 편지는 아버지가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공주집에서 나온 글은 우리같이 미천하고 용렬한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신등은 모두 이것은 공주가 아는 일이 아닐 것이고 중간에 김효지 같은 무리가 꾀를 써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의심이 납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사정전에 나아가 박종우 등을 인견하고 유환이 적은 서명과 노비 문헌을 들여보내기를 명하였다. 경술년은 1431년 세종 12년이고 편가는 짤막한 편지이며 도관사는 연말 선초에 형조에 속한 낭청의 하나인데 노비의 부적과 소승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3일 정축 5번째 기사 중상경을 석방케 하고 이 사정을 그대로 포치하게 하다. 지평 이 맹령을 불러서 말하기를 듣건대 승인 20여 명이 기한 전에 이미 만나서 정전을 바치려고도 하는데도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기한 전에 이미 만난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허가했는데 또 무슨 일로서 상경을 고신하였는가? 만약 농간을 하거나 혹은 도둑질을 한다면 고신하는 것이 옳겠지만 이 중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니 이 맹령이 아뢰기를 이 중은 부처 삼구를 사조한 일이 발각되었는데 명령을 받들지 않은 까닭으로 고신하였던 것입니다.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이 사정이 자산군사로서 창성부사로 고쳐 임명되었는데 창성은 국가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는 요구의 진입니다. 이 사정이 비록 무죄가 조금 있더라도 지금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궁시를 잡을 수 없으니 만약 사변이 있으면 장차가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또 자산은 6기년인데 창성은 3년 만에 채직되니 의리에 미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인이 만약 농간과 도둑질을 범한다면 고신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부처를 제조하였다고 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몹시 옳지 못하니 마땅히 빨리 이를 석방해야 한다. 이 사정은 문무를 겸비하였으니 나는 적임자를 얻었다고 여기고 있다. 지금 비록 능히 활쏘기와 말타기를 못하고 있지만 앉아서 포치하여도 족할 것이다. 부처는 군주도 또한 공경을 하는데 내가 듣건대 사헌부에서 집새끼로서 부처를 묶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했는가? 하니 이 명령이 아뢰기를 길 중간에서 집새끼로서 묶었는지는 신이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헌부에 도착하니 대졸이 함께 메고 들어와서 종이로서 쌓아 묶었는데 집새끼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여다볼 즈음에 집새끼로서 쌓아 묶었다고 하니 흔적이 있던가 없던가 또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 명령이 아뢰기를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가지고 온 사람은 서리와 대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의 생긴 모습은 어떻든가 이미 다 제조하였던가 하니 이 명령이 말하기를 부처가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아주 커서 들기가 어렵고 1개는 크기가 사람의 몸체와 같았으며 이미 다 제조하여 금색을 입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는 군주도 그 제자라고 이끌게 되니 마땅히 존경할 것인데 그대들이 이를 낮은 곳에 두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데 만약 부숴버린다면 더욱 옳지 못할 일이다. 마땅히 황천사에도 존경해야 할 것이다. 이 명령이 예의에 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다. 이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전은 장적이 군정의 의무 대신에 바치던 돈인데 또는 중이나 군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도첩을 받을 때 관에 바치는 군포의 대납금이다. 대졸은 서헌부의 군졸이다. 예. 문정실록 12권 문정 2년 2월 13일 정축 6번째 기사 철물의 출연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게 하라 명하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철물을 출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근년 이래로 서울과 지방의 영도가 많아져서 백성들의 조판이 해마다 정지되지 않으니 내가 매우 염려하고 있다. 그것을 호조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철물의 실제 수량과 해마다 바쳐서 쓰는 수량을 상고하여 살펴보고 혹은 수년이든지 혹은 1, 2년이든지 출연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1년 동안 정지할 수 없다면 혹은 봄이든지
혹은 가을이든지 한 차례를 정지시키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다. 봄철에는 농사를 방해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니 더욱 이를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3일 정축 7번째 기사 부여현에 퍼진 전염병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서 아래라 명하다. 충청도 도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여현 땅에 전염병이 돌아 2, 3개 촌락에는 사람들이 사망할 인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고 하니 당시 병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고 이미 나은 사람은 몇 명이며 죽은 사람은 몇 명인가 병상을 자세히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